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14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보실 종목은요, 넷마블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251270입니다. 자,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넷마블이 좀 비싸다라는 부분들, 그렇지만은 성장 모멘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전에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자, 넷마블은 그 뒤로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요. 지금 제가 정말 우려감 있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15만원대예요. 이 부분대. 주가가 제가 이때 당시가 좀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때였는데, 이 이후에 주가가 좀 상승을 하다가 지금 대부분이 좀 반납이 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좀 우려감이 있는 목소리로 제가 살짝 말씀을 좀 언급을 해드렸던 게 15만원 부근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왔다 갔다 했죠. 왜냐면은 22평선에서 이탈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줄지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줄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 모멘텀으로 적용될 수는 있었으니까요. 자, 그렇지만은 투자 자산에 대한 가치 극대화보다는 이제 본업, 게임에 대한 실적들이 좀 증가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또 BTS 유니버스 스토리가 방탄소년단에 대한 그런 팬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나와주는 게임이었다라고 이렇게 좀 해석이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도 같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보다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을 조금 더 주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을 확인을 안 해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 기사입니다. 자, 공모주 따상 행진 이을까?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증시 입성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장 후 주가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라고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넷마블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2대 주주죠, 지금. 자,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빅히트 2대 주주 넷마블 상장 후 기대와 실적이 변수다. 자, 실적이 변수다라는 거는 결국에 주가가 좀 비싸다, 시작 대비 비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장 후가 좀 기대가 된다. 지분 가치 상승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저도 사실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적이 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비싸긴 합니다. 그런데 상장 후에도 투자 자산이 극대화될 수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두 가지 얘기를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기업의 본업에 게임에 대해서 그런 실적이 좀 올라가기보다는 투자 자산에 대한 그런 비중이 좀 더 높은 주가 반영이 좀 더 높은 그런 상황이죠. 자, 사실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상장 후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자, 여기 보세요. 실적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 후에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줄 거였으면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을 좀 보여주긴 합니다. 또 상장하는 후에 움직임을 좀 지켜보자 라고 하면서, 상장 후에 주가 움직임이 좀 긍정적이다 그러면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상장하기 이전에 주가가 카카오나 그런 다른 기업들처럼 쭉 올라간다 이렇게 흐름을 보여주면은, 상장 후에는 직접 투자가 가능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자, 테마주들의 영향이 그런 건데요. 자, 이 넷마블은 2대 주주잖아요. 2대 주주. 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테마로 엮여 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 게임즈인데 여기에서 결제를 담당하는 기업이더라. 그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하면은 실적이 좀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실적이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되고 나서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이 되면은 직접적으로 카카오 게임즈에 투자가 가능하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그리고 이 카카오 같은 부분이 아닌 지금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 2대 주주죠. 방시혁의 다음입니다. 방시혁 대표의 다음이 2대 주주인 넷마블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주가가 먼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상장 후에 반등이 나올 것인지, 그럼 투자 자산의 극대화가 좀 이루어질 것인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지 구간에 좀 위치해 있잖아요.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이탈이 나오지 않고 반등하는 흐름, 내일이죠,
내일 이제 반등하는 흐름을 이제 추적으로 좀 보여주면은 이 기업의 가치도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성장 후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동률 KB증권 연구원이죠. 저는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은 지난 8월 예비심사 통과 이후 예상됐던 수순이지만 최근 BTS의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 등으로 투자 심리가 긍정적인 상황이다.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후 주가 흐름이 넷마블 주가에도 변수로 작용이 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한 다음에 주가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서 넷마블을 좀 참고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에 대한 실적보다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일정에 맞춘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구간을 좀 버티고 있으면서 반등이 나올 때도 됐다. 대신 조건이 있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승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고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고평가. 주가가 게임 실적에 대비해서는 고평가하기는 해요. 투자 자산은 어찌됐든 본업이 게임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호재와 악재 이게 그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좀 이탈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주가를 좀 버텨준다면 자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또 이제 13만원 부분들 13만원 좀 이탈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17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갖추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격을 잡아드리는 것은 우리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을 잡기 용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격적인 전략을 잡아드리는 거죠. 참고하시면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지만은 넷마블 이 기업은 제가 이전에도 계속 브리핑을 했죠. 이때부터 우리 좀 비싸다라고 제일 먼저 얘기를 하면서 욕도 많이 먹었는데 비싸다고 얘기를 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렇지만은 비싸다고 얘기를 한 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얘기 드릴 수는 없는 안 드려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계속 이 주가의 움직임을 계속 살펴보면서 상승하려면은 어떤 요인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 다음 영상 올라오면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웹사이트가 확인이 되시는데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홈페이지 중앙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세요. 하단 부분에 좀 내려다 보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0월 5일 게시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전에는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자, 네오크레마가 현재가 9,500원 기준의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9,785원, 손절가가 9,160원, 그리고 마이크로 프렌드가 현재가 6,100원에 매수가를 알려드렸고 목표가 6,280원, 손절가 5,8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녹십자 웰빙이 현재가 15,000원 기준으로 매수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1차 목표가는 15,450원, 손절가는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자, 9시 5분쯤에 네오크레마 1차 목표가 돌파,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자, 마이크로 프렌드도 9시 3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녹십자 웰빙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게시판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9시 21분에 네오크레마가 30%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종합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 추천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자세하게 해드리면서 결과 정리를 이렇게 좀 해드리죠. 자, 이렇게 해드리면서 다양하게 리딩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